배철수의 고용 삼국지. 제2부 내로 동탁 그 5번째. 한나라 최고의 권력자 승상 동탁은 최근 들어 조조를 몹시 총애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조조의 눈치 빠름과 빠릿빠릿한 행동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조는 오히려 가슴에 칠보검을 품고 그런 동탁을 저격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조조에게 기회가 왔다. 동탁이 집무실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냐? 승상각하, 조조입니다. 조조였구나. 오늘은 출근이 좀 늦었다. 예, 죄송합니다. 난 피곤해서 잠을 좀 더 자야겠다. 출근부에 사인하고 넌 일 봐라. 예. 동탁은 잠을 더 자기 위해 비대한 몸을 돌아눕는다. 조조에게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다. 조조는 칠보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탁에게 다가서는데, 조조! 뭐냐? 뭐하는 짓이냐? 조조가 칼을 들고 접근하는 순간 반대편에 있던 거울에 그 빛이 반사됐던 것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나 조조는 당황하지 않는다. 실은 제가 최근에 아주 대단한 명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승상께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그런 거야. 오,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아, 좋다. 예, 승상에게 바치겠습니다. 정말이냐? 나중에 물룩이 없기다. 물룩이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래. 가봐. 조조는 나오자마자 말을 타고 도망치기 시작한다. 이제는 36개 주행낭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이리야! 달려라! 빨리 달려라! 그러나 조조의 이런 행동은 즉각 동탁의 첩보망에 걸려들었고 동탁은 불같이 화가 났다. 전국에 비상경을 내려라! 모든 검문소는 비상검문을 실시하라! 절대로 조조를 놓치지 마라! 현상 붙은 사나이 조조에게는 무려 현금 1만 양과 3계급 특진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붙었다. 여기서 조조의 현상금을 1만 양에서 5천 양으로 내리게 되면 그걸 보고 우리는 조조 할인이라고 한다. 에이씨, 하나도 안 웃긴다. 남은 급해 죽겠는데. 안 웃겼다면 정말 미안하다. 어쨌든 계속해서 도망친 조조는 드디어 첫 번째 검문소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곳의 책임자는 진궁이란 사람이다. 예나 지금이나 검문 방식은 비슷하다. 잠시간만 있겠습니다. 주민증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어디 보자. 실물이랑 틀린데.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찍은 사진이라서 그렇습니다. 졸업하고 제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연기는 그만하시지. 조조 아니에요. 저 장비예요, 장비. 얘들아! 조조를 체포해라! 예? 이봐, 조조. 네 놈은 아까부터 이미 포위돼 있었어. 저기요, 잠깐만요! 조조는 꼼짝없이 체포됐다. 그런데 그날 밤 옥속에 갇혀있는 조조에게 아까 그 진궁이란 자가 찾아왔다. 이보게 조조. 자네에게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자네 왜 동탁을 살해하려고 했는가?
너 같은 것이 어찌 대장부의 큰 뜻을 알겠느냐? 저리 물러가라. 아하, 그러지 말고 어디 한번 얘기나 들어보자. 그래? 그럼 잘 들어라. 나는 조상 대대로 한나라의 녹을 받아온 신하다. 어찌 동탁 같은 역적 무리에게 무릎 꿇겠는가? 나는 죽어도 한나라의 귀신이 될 것이다. 훗날 한나라를 짓밟아버리는 조조의 행동을 생각하면 지금 이 대사는 너무도 조조에게 안 어울리는 대사였으나 진궁은 이 대사에 감격한다. 대인이시여, 그래야말로 진정한 나라의 충신이십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저도 당신과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진궁은 그 자리에서 조조를 풀어주고 함께 도망친다. 이제 도망자가 둘이 된 것이다. 팔 주 3일째 조조와 진궁은 성고라는 마을에 당도한다. 분명히 이 근처였는데. 아니, 뭘 찾고 계십니까? 이 근처에 우리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여백사라는 분이 사시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오, 그렇지. 저기야. 그날 밤 조조는 아버지의 친구인 여백사의 집에 도착한다. 그러나 조조는 그날 밤 이곳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조조야, 잘 왔다. 아, 그래, 도망 다니느라고 힘들지. 아, 뭘요.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고향으로 피신을 하셨어. 예,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 아, 예. 이분은 제 생명을 구해준 진궁이란 분입니다. 아, 그래. 아, 이런 고마울 때가. 이 조조의 아비를 대신해서 내가 감사를 대신 드리겠소. 아닙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아니, 이럴 게 아니라, 조조야. 나는 잠시 마을에 가서 술을 사가지고 올 테니까 너는 여기서 편안히 쉬고 있거라. 편히 쉬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친절하신 분이시군요. 나한테는 아버지와도 같은 분입니다. 잠깐, 이게 무슨 소리지? 예? 아, 잘 들어보세요. 칼 가는 소리 들리지 않소? 예, 그렇군요. 이제 보니 이것들이... 원래 쫓기는 자는 작은 일에도 민감해지고 의심을 하게 된다. 조조는 여기서 크게 오해를 한다. 이제 보니 이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설마.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니야. 아까 여백사도 서둘러 나가는 걸 보니 관청에 나를 신고하러 간 게 틀림없어. 늙은이가 현상금에 눈이 멀었구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잘 알아보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아, 그게 무엇이냐? 먼저 밧줄로 꽁꽁 묶어갖고, 그럼 뒤에, 그냥 내가 찔러불장게요. 그게 좋겠다. 괜히 도망치면 곤란해지니까. 근데요, 둘 중에 어떤 건 먼저 죽인대요? 조조는 칼을 빼들었다. 너무 서둘지 말고 잠시만 두고 보자니까요. 아니야. 늦으면 오히려 내가 당한다. 이야! 조조는 눈부신 솜씨로 여백사의 가족 8명을 해치워버렸다. 그런데 조조! 이걸 보십시오! 진궁이 놀라 외치는 곳으로 조조가 달려가 보니 그곳에는 돼지 2마리가 묶여 있었다. 여백사의 가족들은 조조를 위해 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린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들에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자, 진궁, 어서 빨리 이 집을 빠져나갑시다. 죄 없는 사람을 8명이나 죽였습니다. 8명씩이나. 이미 없어진 무리요. 그만하고 갑시다. 진궁은 조조가 저지른 살인으로 인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죄를 지었어. 이제 그만하시오. 살다 보면 이런 일은 수도 없이 겪게 되는 일이오. 아니, 당신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요? 그렇소. 그런데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바로 술을 사가지고 오는 여백사 노인이다. 아니, 조조야! 왜 나왔느냐, 집에 있지 않고. 아, 예. 저 아저씨지. 저 그게요. 어떤 게? 에이! 조조는 단칼에 여백사를 베어버린 것이다. 조조!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오! 여백사 노인은 또 왜 죽였어! 이자를 살려서 보내면 가족들이 죽은 것을 알고 분명 관청에 신고를 할 것이요. 그러면 내가 피곤해지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인간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이오! 진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조조의 잔인함. 그러나 조조는 여기서 후세도 남을 유명한 말로 진궁에게 대답한다. 내가 천하를 배반할 수는 있어도 천하가 나를 배반하게 할 수는 없을지어다. 진궁, 알겠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는데 조조는 눕자마자 코까지 골며 잠이 든다. 심지어 잠꼬대까지 한다. 야, 쌍피 먼저 먹어야지. 야, 피바가 아니야, 피바.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잠을 자는 조조를 보며 진궁은 한숨을 쉰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저자는 영웅이 아니라 악인이었어. 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진궁은 결국 그날 밤 조조의 곁을 떠나버리고 조조는 그런 진궁을 비웃는다. 바보 같은 놈. 남자가 쫀쫀하게 씨. 그로부터 얼마 후 조조는 마침내 자신의 고향인 진류 땅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조조는 아버지 조승을 졸라서 이 지역 최대의 재벌인 위홍이란 사람을 만난다. 바로 군자금 때문이다. 좋았어. 조조 그대를 믿고 한번 믿어주리다. 믿는 게 아니냐, 믿어주리다. 멋지게 싸워보시오. 조조는 엄청난 군자금을 바탕으로 군대를 모집한다. 그러자 도수에서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그의 휘하로 몰려든다. 그들 모두 대단한 무공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양평 위국 사람 악진, 사냥 거로 출신의 이전, 그리고 용맹무쌍한 하우돈, 하우연 형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조조는 천하의 제후들에게 경문을 띄운다. 천하의 제후들은 들으라. 나 조조는 이제 한실의 부흥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 역적 동탁을 멸하겠노라. 나와 뜻을 같이 할 제후들은 지금 즉시 일어나라. 동탁을 미워하는 것은 결코 조조뿐이 아니다. 조조의 경문이 보내지자 조조를 포함해 무려 18개국 제후들이 군사를 일으켰다. 병력은 무려 30만. 동탁을 몰아내기 위해 마침내 연합군이 탄생한 것이다. 동탁과 18개국 연합군의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